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선형 대수의 문제를 처음 접하면서 이제 저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크레머 룰, 그다음에 미지수 소거법, 그다음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컴퓨터한테 저희가 알고리즘적으로 뭔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마 어떤 제어 같은 데서도 가장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요. LU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LU 분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LU 분해 같은 경우에는 L은 로어 트라이앵글의 약자고요. U는 어퍼 트라이앵글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AX 이꼴 B라고 하는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A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다음과 같은 L 매트릭스랑 U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는 게 LU 디컴포지션 혹은 LU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 비해서 조금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학습을 할 내용은 핵심이 되는 건 아마 LU 팩토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L 로어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의 약자로 이제 트라이앵글 매트릭스를 구성을 한다는 뜻이겠고요. 이것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점이 있는 뭔가 여기서 이점이라고 하면 계산 횟수겠죠. 계산 횟수에서 이점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LU 분해에서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 이제 촐로스키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LU 분해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단지 A라는 매트릭스가 서로 이제 시메트릭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로어 트라이앵글, 어퍼 트라이앵글이 그냥 로어 트라이앵글의 이런 그러니까 즉 로어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이 서로 이런 대칭 관계가 그대로 성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LU 분해보다 조금 더 특별한 케이스에 쓰는 방법이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선형대수를 푼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우스 소거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산상 조금 이제 뭔가 전진소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그 전진소거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 계산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가우스 엘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랑 여기 B 매트릭스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렇게 코드를 짤 때는 다음과 같이 확장 행렬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코드를 짜실 때는. 근데 이제 어때요? 이 코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피보팅을 하시면서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하실 때 밑에는 계속 뭔가 영향을 받아서 값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백 프로파게이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변의 B가 해를 구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A는 그대로 있고요. 이 B가 다른 B가 아닌 만약에 C로 바뀌었다고 할 때 이런 경우에도 가우스 소거법을 그대로 수행을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해 X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계산량이 들어가는 방법이었는데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이 A 부분을 갖다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하는 과정은 사실 어떻죠?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이 C랑 B가 변하는 게 달라서 해를 구하실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하실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확장 행렬을 다시 A에서 C라고 구성을 하신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LU 분해 방법을 쓰시게 되면은 B가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우리가 전진 속업는 이미 뭔가 잘 갖춰져 있어서 후진 대입만 다시 해주시면은 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LU 분해법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진 소거랑 후진 대입 중에서 전진 소거가 시간이 많이 연산 횟수가 많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줄여질 수 있다면, 즉 다른 다른 B에 대해서 수행을 하실 때 전진 속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면은, 예, 바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지 아쉽게도, 예, 전진 속어에 해당하는 이 LU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횟수를 사실은 줄일 수는 없고요. 단지, 예, 만약에 다른 B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를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잠깐 저희가 그 번지 점프했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이 세 명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요. 예, 이 세 명이 묶여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었잖아요. A라는 매트릭스. 저는 아마 K라고 매트릭 코드라는 구성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죠? 당연히 X가 있어서 아마 X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B라는 벡터를 갖다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마 여기서 F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서 봤더니만, 여기 F는 뭐죠? 얘네들이 갖는 중력이었죠? 중력을 갖다가 표현을 해주는데요.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요, 이 스프링 상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A 매트릭스는 사실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힘을 구할 때 F는 KX라고 했었을 때요, 여기에 사람의 질량은 사실은 주되게 영향받는 쪽은 이쪽 F는 mg라고 하는데 영향을 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사람을 바꿔 꼈습니다. 1번, 2번 사람을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질량이 다른 사람을 다시 갖다 꼈을 때, 그때 보시면은 이 KX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쪽 F 쪽만 값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스프링이란 시스템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A 매트릭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예, 바로 A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고정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이 B라고 하는 쪽은 이렇게 외력, 다른 힘의 작용, 시스템과 상관없이 다른 쪽에서 힘을 주는 정도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건 시스템 자체의 내부 시스템을 갖다가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부 외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다양하게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요. 여기서는 사실 사람을 바꿔 낀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당기는 힘을 다양하게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즉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외력에 대해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가우스 소거법에 비해서 LU 분해법은 큰 장점이 있고요. 그 장점은 바로 전진 소거를 하는 횟수만큼의 이득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진 소거는 3분의 2의 n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딱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은 그 횟수만큼 n번을 수행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LU분해는 한 번만 수행을 하시면은 백프로파게이션에 해당하는 n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n번을 수행을 해주시면은 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서 이걸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LU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U분해라고 하면 당연히 뭐 선형 연립 방정식을 먼저 풀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먼저 방정식을 이렇게 보시는 것을 삼각, upper triangle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U에서 이렇게 위에 upper triangle로 갖다 표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식이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식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족을 하진 않죠. 왜냐면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A라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A라는 매트릭스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U랑 X랑 곱했더니만 B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직 B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은 X랑 A가 곱해져야지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은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여긴 D라고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D가 되겠죠. B는 아니고요. 왜냐면 A랑 X랑 곱해져야지 B가 될 거니까요. 근데 아직은 U랑 곱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D가 될 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D가 되면 뭐 어떡하겠죠? 당연히
예, 풀어 주셔야겠죠. 뭐 얘를 갖다가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 주시거나 해서 이렇게 D를 구해 주실 수 있으시면 X가 나와 주는 거겠죠. 그 값이. 그래서 그렇게 나와 주면 될 텐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D랑 U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해가지고 여기다 좀 적어 주셨는데요. 먼저 AX 이퀄 B를 갖다가 저희랑 L과 U로 갖다 분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L이랑 어떤 애랑 곱했더니만 B가 되게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저희는 D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 D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놓고 나는 D를 갖다가 뭘로 표현을 해줬는데 당연한 거죠. X는 하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를 곱해 주시게 되면은 얘를 이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L과 U랑 X는 B라는 애가 되겠고 바로 이 L과 U가 곱해진 게 A 매트릭스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A라는 매트릭스를 L과 U 매트릭스로 디컴포지션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L과 D에서 이 D를 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 않죠. 얘가 D가 여기 D가 아직 미지수죠. 미지수이기 때문에 D는 어떻게 구하시죠? 뭐 L을 역행렬 그다음에 B를 갖다가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뭐 이 역행렬 구하지 않고 저희는 뭐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서 이미 로어 트라이앵글로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진 대입을 후진 대입 말고요. 전진 대입을 수행을 하시면 이 D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가 논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X만 궁금해지게 되겠죠. X라고 하는 것은 U를 갖다가 역행렬을 해주시고 D 근데 다 논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X도 논이 되겠습니다. 물론 U라는 것은 어퍼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후진 대입 해주시면 되겠죠. 즉 바로 백워드, 포워드, substitution을 갖다가 두 번을 수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팩토라이제이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진 소거 해주시는 거랑 연산 횟수가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을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경향이 살짝 있긴 한데 만약에 이 팩토라이제이션 한 번만 수행을 하시게 된다면 이 B가 바뀌는 거는 바로 이 포워드, 백월드 서브스티튜션을 두 번만 수행을 하시면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 작업에 n의 제곱만큼의 연산 횟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의 n제곱이 있다면은 아예 새롭게 우리가 C를 풀 때는 3분의 2의 n의 세제곱만큼 연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LU분해를 통하면은 이렇게 하면 LU분해를 하게 되면은 2의 n제곱만큼만 계산을 다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연산이 얼마나 차이 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100바이 100짜리에서는 거의 98%의 연산이 더 많은 거고요. 1000바이 1000짜리 매트릭스에서는 거의 99%의 연산 횟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엄청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LU 분해를 마저 가보겠습니다. 로어 트라이앵글은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엘레멘트들이 다 1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요소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0이 되어 있는 것을 로어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과 U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시스템을 갖다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LU는 당연히 A랑 만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L과 죄송하네요. L과 D라는 것은 B라는 거의 관계를 서로 연결을 해주셔야지만이 이 과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LU 분해를 갖다가 한번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아직 LU 분해를 한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LU 분해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L이랑 D가 만나서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얘가 지금은 unknown이죠. 미지수. 미지수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과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로어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D1, 뭐 D2, D3 이렇게 있고 B1, B2,
B3가 있다 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죠? 해주고 이쪽 로어 트라이앵글을 L11, L121, L22인데 저희가 아까 근데 뭐라고 했었죠? 111이라고 했었죠? L31, L32 뭐 맞는지만 뒤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첫 번째는 뭐가 되죠? D1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B1 그대로 돼버리죠. 그 다음에 D2는 어떻게 되나요? D1과 D1과 그 다음에 L21의 D1 더하기 D2가 되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겠네요. L21의 D1과 더하기 D2는 B2가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D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2 빼기 L21의 D1이 되겠고 이 D1은 B1이랑 동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D3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31의 D1 더하기 L32의 D2 더하기 D3의 B3가 되고요. D3는 당연한 거잖아요. B3 빼기 L31의 B1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지만은 조금 살짝 복잡하긴 하네요. 조금 복잡한데요. 왜 안 되나 했더니만 여기에 오탈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D인 것 같습니다. 교재를 방금 확인해 봤는데 D인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 D1이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D1과 그 다음에 L32의 D2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B3를 마이너스 시그마 L3J DJ J는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적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DJ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D라는 걸 다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진 대입을 한번 살짝 해봅시다. 후진 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퍼 트라이앵글 U 그 다음에 X가 했더니만 D가 돼야 되겠고요. U랑 D를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어퍼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U11과 U12, U13, U22, U23, U33를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000에 해당하고 X1, X2, X3, D1, D2, D3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X3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겠지만 U33에다가 D3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X2는 어떻게 될까요? X2는 한 방에 구해지지가 않죠. U22의 X2 더하기 U33의 X3의 D2가 되겠고 여기서 저희가 X3를 알고 있기 때문에 X2는 이라고 하면서 아마 U22로 정리를 하시고 마이너스 D2 빼기 시그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나만 빼지죠. U222의 X2 이렇게만 빼지긴 하지만은 그 다음 거 가시면은 아마 여기가 시그마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저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후진 대입하실 때도 이미 썼던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두 번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계산은 많아지는데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U분해를 한번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라는 매트릭스가 있게 되면은요, 그 A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그냥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요, 먼저 첫 번째 행에서 A의 2-1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그대로 수행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피보팅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희가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11과 A22를 곱해주죠. 그때 얘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죽이려고 피보팅 할 때 어떻게 하시죠? A11과 A31을 곱하시게 되겠죠? 그걸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결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피보팅이 되죠? 그 다음 피보팅은 어떻게 하죠? A22인데 한번 변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3, 2인데 여기도 한번 사실은 변해 있었겠죠. 그 값을 갖다가 기억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지만이 이제 바로 저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뭐 당연한 것처럼 A11, A12, A13, 그 다음에 A22가 한번 변했을 거고 A23 한번 변했을 거고 A33는 두 번 변했을 거잖아요. 얘가 바로 어퍼 트라이앵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얘네들이 있었을 때 바로 F21과 F31과 F32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로어 트라이앵글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신기하게도 한번 곱해보시면요. 첫 번째 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A11, 그 다음에 빵, 빵.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니까요. 여기랑 여기 곱한 거 하나만 남죠? A11 하나만 남고, 두 번째 곱해보시면은, 여기 A12, 세 번째 곱해도 A13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얘랑 곱해지겠는데요. 그럼 뭐가 되죠? F21과 A11, 그 다음에 1과 0, 나머지들 다 0이라서 얘만 남습니다. 이거의 결과물이 A2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21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곱하기를 수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남는 게 똑같이 남겠고요. 뭐 여기도 뭐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F31과 A11이 곱해져서 A31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그대로 A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가 팩터라고 했던 애를 이렇게 따로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팩터 부분만 따로 떼서 다이고널 매트릭스에다가는 엘리멘트에다가 다 1을 넣어주신 로어 트라이앵글과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수행하시는 어퍼 트라이앵글을 갖다가 구성을 해주시면은 바로 LU 분해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가우스 소거법이랑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랑 엘리미네이션이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연산 횟수에선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지만은 같은 시스템이지만 다른 외력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 LU 분해를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백 프로파게이션, 프로파게이션이 아니죠. 포워드 서브스티튜션,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수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를 해주는 매트랩 함수에서는 LU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다 A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L과 U, 트라이앵글 엘리멘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갖다가 한번 수행을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LU 분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전진 대입을 수행을 하셔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긴 그대로 이거 피봇 3을 피봇을 해주고 다 날려줬죠. 0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7 좀 값이 좀 변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또 그 다음에 뭐죠? 변한 거를 피보팅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빼주셔서 다 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빼주는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때 했던 팩터라이제이션 값을 기억을 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로어 트라이앵글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0.1과 3분의 0.3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00333에 마이너스 0.19가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서 이 값을 적절하게 F21과 F31과 F32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되겠고요. 두 개를 갖다가 다시 곱해보시면은 원래 매트릭스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을 바탕으로 L, D, B라는 관계를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죠? 포워드 서브스티튜션 먼저 전진 대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D1은 7.85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0.03과 D1, 1과 D2, 그다음에 마이너스 10.93이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는 과정은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한번 이제 손으로 풀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코드에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D1, D2, D3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해진 D1, D2, D3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UX, D라고 해서 이걸 한 번 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뒤에서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후진, 대입, 백, substitution, backward substitution이라고 해서 나눠주시면 x3는 7.003 나오고요. 그 다음에 x3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최종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가우스 소법과 총 연산 횟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분해 단계에서 연산이 우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죠. 우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계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했었는데, b가 바뀌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후진 대입을 하면은 계산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3x3짜리 3차 연립방정식이 있는 경우에 먼저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주시고요. LU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로어 트라이앵글 엘리멘트랑 어퍼 트라이앵글 엘리멘트, 이쪽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수행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사용된 팩터를 갖다가 구성을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는 당연히 LU를 곱해주시면 원래 A라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forward substitution을 하셔야 되는데요. D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로어 트라이앵글과 B를 갖다가 서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저희는 이제 슬러시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그대로 D를 구하신 다음에 반대로 또 이제 U를 D랑 슬러시를 취하시면 X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구했던 결과랑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U 분해를 수행을 하시면은요, 조금 특이한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렬식에서 조금 재밌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A, B라는 경우는요, 행렬식은 서로 각각의 행렬식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대각 행렬이 있는 이런 트라이앵글 엘리멘트가 있는 애들은 경우에는요, 그거의 원소를 디터미넌트를 취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대각 행렬들의 곱하기로 나오겠습니다. 다른 쪽들이 다 0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대각 행렬의 곱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좀 있는데요. 저희 LU 분해를 갖다 이런 규칙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게 되면은 A라는 매트릭스는 L과 U로 분해가 되겠고, 보시면은 로어 트라이앵글은 다이아고널은 다 1로만 되어 있고요. 어퍼 트라이앵글은 그 안에 이제 다이아고널 엘리멘트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즉 A라는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디터미넌트는 이 어퍼 트라이앵글의 다이아고널 엘리멘트의 곱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하시면 이게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피보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피보팅을 한 횟수만큼의 부호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디터미넌트 공부하셨을 때 뭐 행렬 위치 바꿔주시게 되면은 디터미넌트에 마이너스 붙는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LU 분해를 통해 가지고 가우스 전진 소거 후에도 저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대각 행렬의 값이 행렬식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즉 LU 분해를 통해 가지고 아주 쉽게 디터미넌트를 구해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촐스키 분해법이라고 하는데요. LU 분해랑 거의 유사한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렬이 서로 대칭 행렬일 때 이 촐스키 분해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촐스키 분해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칭 행렬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이 positive define matrix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가 positively define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x 임의의 x 벡터를 갖다가 양쪽에 곱해주겠을 때 그게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요. 저희가 임의의 벡터이기 때문에 x1 혹은 x2 혹은 xy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컬럼 벡터, 로우 벡터를 해주시고 곱하기를 해주시면 이게 스칼라가 될 수 있게 양쪽에 배치를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2, 2/2, 2/1이기 때문에 최종 스칼라 1/1이 나오겠고요. 그렇게 곱하셨을 때요. 여기 보시면 어떨까요? 보시면 어때요? 임의의 x, y에 대해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x제곱과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x, y는 어떨까요?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신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define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게 되려면은 여기에 값의 부호가 상관없이 전체가 0보다 커야 되는데요. 즉 무슨 말이죠? b1 더하기 b2가 0이면은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positively define 되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면은 정부호 방정식, 음수면은 negatively defined matrix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칭 행렬이고 양의 정부일 때만 저희가 이 촐스키 메소드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사실 LU 분해를 수행을 할 건데요. 이 U 그다음에 U의 트랜스포즈인데 이 L과 로 트라이앵글과 U의 어퍼 트라이앵글의 트랜스포즈 한 게 서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L이고 이쪽 U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L과 U는 서로 이런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칭 행렬일 때 저희는 이제 분해를 갖다가 LU 분해가 아니라 로어 분해 혹은 어퍼 분해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촐스키 분해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해를 하기 위해서 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AI는 A라는 매트릭스가 요소가 AIJ로 있기 때문에 다이고널 매트릭스인 경우에 이 대각 행렬들의 값은 원래 값에서 A11에다가 빼기 UKI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식 보시면은 아마 조금 바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퍼 트라이앵글을 하나 도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로어 트라이앵글 엘리먼트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가 전진 대입 한번 후진 대입해서 LU 분해하는 거랑 똑같이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쪽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슬라이드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퍼나 로어를 갖다가 분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로어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L11, L21, L22, L31, L32, L33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쪽은 L11, 그 다음에 L21, L31, L22, L33, L32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 어떻게 되죠? L11과 L11이 두 개가 곱해지기 때문에 L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L21과 21의 제곱과 L22랑 L22의 제곱 해서 이쪽에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요소는 얘랑 서로 똑같아야 되죠. 이쪽이랑 이쪽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L11이라고 한 것은 A11에다가 루트를 취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21은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21은 똑같다라고 해서 A21인데요. 저희 A11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11에다 A21을 나눠준다. A31도 L31에서 A31과 L11을 나눠준다. 이런 규칙성이 눈에 보이시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22 같은 경우에는 L21과 L22를 서로 제곱한 거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L22는 이 궁금하게 루트 취하시고 A22에다가 L21이 궁금한데 L21은 다행히도 앞에서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L32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런 값이랑 똑같아야 됐는데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L22랑 L21은 알고 있고 L31도 앞에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32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컬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컬럼은 제곱을 한 걸 세 개를 더한 걸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세 번째를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L43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A44에서 L44를 갖다 구해오는데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떻죠? 다이고널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L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I에다가 빼기 LK I인가요? 아니네요. 이쪽 I에다가 K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I 빼기 1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당연한 거지만 0이 될 때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들 부분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나눠주는 규칙이 쉽게 보이죠? 그래서 먼저 큰 값을 나눠주는데 그 다음에 원래 값에서 빼기 이런 것을 한번 빼고 두 번째 컬럼에 세 번째 컬럼에서는 빼는 게 두 개가 되고 네 번째 컬럼에서 빼는 게 하나 둘 빼는 건 없네요 여기서 그렇죠. 이런 규칙성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촐스키 분해법을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A라는 거를 갖다가 어퍼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이쪽 트랜스포즈해서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는 얘를 갖다 루트를 씌워준 값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이쪽 15 두 번째랑 이거를 나눠준 U11에 대해서 나눠준 2.49를 나눠준 값을, 그 다음에 A13랑 그 다음에 2.4493을 나눠준 값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U11, U12, U13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는 U22랑 U23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U33는 뭐 각각의 A3에서 U13랑 U23의 제곱을 빼준 값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어퍼 트라이앵글이 나오겠고요. 저희가 로어 트라이앵글을 이거에 트랜스포즈가 취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트랩을 활용을 해서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라는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겠고요. B라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1, 전체의 서메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촐스키를 한번 작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사실 어퍼 트라이앵글을 줍니다. 제가 아까 교재는 U라고 돼 있었고 제가 보여드린 건 로어 트라이앵글이 되어 있었는데 매트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퍼 트라이앵글을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오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퍼 트라이앵글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주시면 다시 원래 매트릭스 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어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로어랑 B를 먼저 계산을 해줘서 D를 얻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퍼랑 D를 계산해줘서 X를 얻으시면은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촐스키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이제 하나의 삼각형 행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서 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보다는 조금 연산 횟수가 살짝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형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푸는 데 있어서 먼저 A라는 매트릭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애초에 이미 이렇게 삼각형이면은 가장 해피한 경우인데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먼저 보셨으면 하는 게 원소 중에 0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제일 행복한 건 이렇게 대각행렬만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면 너무 쉽게 해를 구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삼각행렬이나 혹은 삼각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한 행렬이 가장 좋은데요. 가장 좋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LU 분해를 하거나 혹은 촐스키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되면은 저희가 계산해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촐스키 메소드를 쓰려면 대칭 행렬이 되어 있을 때는 아마 더 이 삼각행렬보다 조금 더 이펙티브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D행렬은 제가 그냥 빠르게 이번에는 지나가긴 했는데요. D행렬일 경우에도 이제 푸는데 조금 많은 이점들이 있어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수행을 할 때 조금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밴디드 솔버가 따로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백 프로파게이션, 백 서브스티튜션 혹은 포워드 서브스티튜션이 많이 쓰이고 있는 LU 분해법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이랑 LU 분해법의 가장 큰 프로스 앤 콘에 대해서 꼭 항상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촐스키 분해법은 이 LU 분해법보다 조금 더 특이한 행렬일 때, 대칭 행렬일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우스 속구법을 하실 때는 이 부분 피보팅을 꼭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LU 트라이앵글 엘레멘트를 매트릭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피보팅 자체가 매트릭스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으시면은 엘리미네이션 수행하지 않더라도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는 게 가장
해피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부분 피보팅만을 통해서도 먼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수행을 해주시면은 아마 더 빠른 속도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인버스 A 곱하기 B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방법을 구하시게 되면 이 역행렬을 구하시는데, 즉 디터미넌트를 구하시는데 연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우시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통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가우시 엘리미네이션도 있지만은 LU 분해도 있고요. 다음에 또 뭐죠? 촐스키 메소드도 있죠. 이것을 그 안에서 얘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요.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뭐 100 x 100 혹은 1000 x 1000으로 늘리면 늘릴수록요, 계산되는 시간 속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 이렇게 역행렬을 하거나 가우시 엘리미네이션 수행을 하실 때 있어서 저희가 이 B값이 계속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잖아요. LU 분해를 쓰시게 되면은 이 B값이 상관없이 저희가 뭔가를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연산을 기존 값을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이 슬러시를 항상 연산을 쓰는 방법을 매트랩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